저는 오늘 10년 전 제 손으로 직접 화장터 화로에 밀어 넣었던 남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발신 번호는 11로 시작하는 10년 전 남편이 쓰던 그 번호 그대로였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영순아, 나 살아있어. 보고 싶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살아있다니요. 누군가 죽은 사람의 번호를 가로채서 장난을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며 휴대폰을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 나이 67. 남편이 떠나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10년 동안 식당 불판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지문은 달아 없어졌고 무릎은 비만 오면 쑤셔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은 애비 닮아 속만 썩이다가 돈만 생기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그런 고달픈 인생에 이런 잔인한 장난이라니. 그런데 다음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순아, 오늘 비 오네. 당신 무릎은 좀 어때? 시장 골목 나갈 때 우산 꼭 챙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무릎이 아픈 건 남편과 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남편은 비만 오면 제 무릎을 찬물에 빤 수건으로 찜질해주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일까? 아니면 내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아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제 먹은 된장찌개는 너무 짜더라.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자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방 장롱 및 세 번째 장판을 들춰봐.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게 있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던 장롱을 계력을 발휘해 밀어냈습니다. 10년 묵은 먼지를 헤치고 세 번째 장판을 걷어내자 거기엔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털어막았습니다. 10년 전 잔액이 0원이었던 통장에는 남편이 죽은 그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무려 7천만 원. 입금자명은 김철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펴자 눈물이 쏟아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사고로 내가 불구가 되었을 때 내가 살면 당신과 애들은 평생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았어. 내가 죽어야 사망보험금이라도 받고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실은 죽지 않았어. 속마음 숨이 막혔다. 10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은 무엇이었고 그가 견뎠을 고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럼 지금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정말 남편이란 말인가? 살아있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때였습니다. 철컥하고 현관문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울어주었던 만수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수 씨. 사실 철수가, 제 친구 철수가 한 달 전에 진짜로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 씨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남편은 941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짐이 될까 봐 죽음을 위장했던 겁니다. 만수 씨의 도움으로 먼 남의 섬에서 이름도 없이 막노동을 하며 번 돈을 매달 그 통장에 입금해 왔던 거죠. 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요. 철수가 죽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딱 한 달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달라고요.
아내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나서 이 통장을 전해주라고. 그게 제 친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옆에만 있어 주지.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주지. 나는 당신을 원망하며 10년을 살았는데 당신은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구나. 이 돈이 당신의 피와 살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습니다. 영순아, 이제 고생 그만해라. 나 먼저 가서 기다릴게.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10년 동안 매달려온 식당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남해 바다로 떠나려 합니다. 7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무거운 10년치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속마음 여보, 거기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나 당신이 남겨준 선물 즐기면서 조금만 더 재밌게 살다가 당신 곁으로 갈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67의 나이에 저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